먼저 그래도 저희 채널이 원래 좀 그래도 과학적인 걸 중요시하니까 여론조사, 오늘 공표된 여론조사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코프라 여론조사가 오늘 보도가 됐어요. 지난 언제입니까? 지난 20날 조사, 그러니까 4일 전, 5일 전 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공표가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이재명 46, 김문수 40, 이준석 11. 이게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변한 게 없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비해서 변한 게 없다. 지난주가 아니라 4일 전에 비해서 변한 게 없는 거죠. 4일 전에 비해서 변한 게 없다. 이걸 뭘 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좁혀지던 추세가 급격하게 지금 따라잡고 있었는데 따라잡고 있던 추세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거의 다 따라잡았다는 소리겠죠. 오차 범위 안에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역전 가능한 숫자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불길한 거는 추세, 여론은 추세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던 그 김문수의 추세가 약간 수그러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치고 올라가는 추임마의 추세가 더 이상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아마 추가적인 동력이 마지막 한 8일간에 추가적인 동력이 필요한 것 같다. 그 추가적인 동력을 어디서 찾아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동력이 나올 건 여러 개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것도 아마 추가적인 동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좀 정신 차리고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는 것도 추가적인 동력이 될 겁니다. 한동훈이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서 한동훈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진짜 선거운동을 좀 열심히 해주면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8일, 27일 TV토론, 마지막 TV토론이 정치, 외교, 안보, 국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개헌이나 외교, 안보 문제가 세게 붙을 거거든요. 거기서 마지막 이슈 가지고 붙는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남는 게 뭘까요? 지금 남아있는 거. 홍감탱이께서는 뭐 이참에 별로 끼어들 일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변수라고 동원할 수 있는 남아있는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면 한덕수가 지금 출연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한덕수, 뭘 더 상상해 볼 수 있죠? 이낙연, 한덕수, 박근혜까지 오늘 동원이 된 거고, 아마도 개헌이라든지 집권 구상과 관계된 이낙연과 한덕수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더 중요한 거는 이준석과의 단일화, 억지로 하는 단일화가 아니라 이준석과의 화학적 단일화를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게 아마 27일, 8일 날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것들이 추가적인 동력을 끄집어낼 것들이고, 그거 아니라도 물론 완전히 거의 다 따라잡은 여론 숫자가 월화 중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동률인 숫자가 계속 나올 거예요, 월화에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뭘 붙일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머리싸움을 할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붙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악재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하죠. 민주당은 악재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하고, 민주당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뭘 붙이는 걸 준비하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뭔가 세게 때릴 거를 하나 준비하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네거티브에 강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민주당이 포지티브하게 플러스로 민주당이 뭔가를 좀 붙일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제가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로 볼 때 거의 붙었다. 마지막까지도 이기고 지는 걸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하나의 이슈들이 되게 소중합니다. 작은 이슈가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아요. 이슈 하나가 다 몇 %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다 결심하고 결정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커피값, 원두값 120원이 원가라고 말한 거 그거 영향 꽤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꽤 컸고요. 그다음에 호텔 경제학, 창녀 경제학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창녀 경제학으로 이재명이 고집 부린 거 이것도 분명히 마이너스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 개혁 문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급한 거 아니니까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대답하는 오만한 태도, 언론 개혁이나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이재명의 태도 이런 것들도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들이. 그래서 이재명이 얼마나 그동안 화려하게 화려한 말발로 공격을 했는지 사실 이재명한테는 적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일 뿐입니다. 오직 이재명을 고꾸라뜨리는 건 이재명인데요. 이재명이 얼마나 화려하게 이재명을 공격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가장 최근 것만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이 한 이재명에 대한 공격은 매우 심각한 공격입니다. 단순히 이재명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인데요. 오늘 이재명이 그동안 안 하던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대통령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안 할 일은 아닙니다. 언제라도 하려면 하는데 이재명은 그렇게 그걸 즐겨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굳이 일요일 날 기자간담회를 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말실수를 여러 개를 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언론 개혁 문제는 급한 일 아니니까 다음에 합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무성의한 대답을 한 것도 있고요. 그보다 더 심각했던 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자기 장기 집권의 욕심을 은연중에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그래서 대통령 임기, 개헌을 하게 됐을 경우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그것과 관계된 질문을 하는 거겠죠. 그랬더니 이재명이 헌법에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으니 그대로 읽으면 된다라고 답을 했는데 그래서 이재명 당신은 개헌할 때 그거를 지킬 거냐 그랬더니 이재명이 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냐면 헌법 128조입니다. 헌법 128조 2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 개정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라는 게 헌법 128조 2항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그 조항은 그러면 그대로 살리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즉 그 조항을 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은 연임에 해당되지 않는 거야?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이 답을 이렇게 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그 조항조차 국민이 바꾼다면 개정된 헌법을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재명이 개헌으로 현직은 연임하고 무관하다라는 그 조항을 빼버릴 수도 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즉 자신이 장기 집권 들어갈 수도 있겠다. 국민의 뜻으로 그 헌법을 바꿔주면이라는 답을 한 겁니다. 아니 본인이 진짜 진심으로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그대로 해서 본인은 중임할 생각 없습니다. 라고 답하면 될 것을 아니 국민이 원한다면 그 조항 국민이 빼라고 하면 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국민주권이죠. 라고 한 겁니다. 이건 장기 집권 하겠다고 지금 선전포고한 거예요. 개딸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헌법 128조 2항을 삭제하라. 이렇게 해버리고 삭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직 대통령도 중임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재명이 오늘 이걸 며칠 더 숨겨도 되거든요. 대통령 선거 할 때까지. 이걸 못 숨기고 기자간담회에서 이걸 자기 입으로 내뱉고 만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합니다. 정말. 저도 이게 불안했는데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서약서 받아야 된다고 저도 제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바로 이재명이 그 이야기를 해버리고 만 겁니다. 국민의 명령으로 헌법 128조 2항 빼라고 그런다면 그건 빼버리겠다. 그게 국민주권이다. 국민주권의 실체가 드러난 거죠. 이재명이 연임을 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국민주권인 겁니다. 이재명이 볼 때는. 이게 매우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건데 대한민국의 기자들은 이걸 제대로 기사화한 기자들이 없어요. 다 가서 기자간담회에 들어간 기자들이 한둘입니까? 수십 명일 텐데 이걸 제대로 포착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포착하고 기사화한 기자가 별로 없어요. 뉴데일리 정도가 이걸 기사화했고 나머지 언론사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기자들이 몰랐을까요? 이걸 모를 만큼 그렇게 기자들이 트레이닝 훈련이 덜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재명이 두려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심각한 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오늘 이 정도 뉴스면 오늘 방송사 뉴스 이게 톱으로 떼야 되거든요. 안 뜨더라고요. 오늘 이재명이 한 망언은 지금 최근까지 이재명이 했던 망언 중에서 최고의 망언이에요. 이 망언이. 현직 재임 대통령에게는 개헌 이후로 만들어질 4년 중임제가 해당되지 않아야 맞는데 헌법에 그 조항을 빼버리고 현직 대통령도 4년 중임의 길을 열어라고 국민이 명령한다면 그것도 가능하지요라고 이재명이 대답한 겁니다. 장기 집권 야욕, 독재 야욕을 오늘 노골적으로 드러낸 날입니다. 이게 이재명에게 플러스로 작용할까요? 마이너스로 작용할까요? 한편으로는 대단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걸 저렇게 권력 욕구를 이렇게 솔직하게 노출을 한다는 거, 솔직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준비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노골적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지. 이재명이 오늘 아무튼 장기 집권의 야욕을 드러냈다. 그런데 기자들이 이걸 제대로 기사화 못하는 거 보니까 참 기자들의 품질이 떨어지는 건지 기자들이 추위를 타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뉴데일리는 그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모양인데 뉴데일리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포착을 했습니다. 재임 대통령 연임 적용은 국민의 뜻 따라야 라는 제목으로 뽑아놓기도 했죠. 이게 매우 심각한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하셨기 바랍니다.